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국비예산 정책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울진군 발전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형수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진은 뭐 아시는 대로 이제 원자력 수소 국가 산단, 그다음에 천만 관광객, 강력 교통망 확충 이러한 이 과제들을 안고 있어서 다른 어느 때보다가 작은 과제들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박형수 국회의원님의 힘을 많이 빌려야 되는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렇게 또 와주시고 오늘 이러한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앞으로의 이러한 길에 의원님의 많은 이 관심과 지원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23년에 특별교부세를 20억, 재난에 22억, 현안 20억 해서 42억을 또 확보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2024년 국비 확보에 들어가는 이 확보된 부분이 약 49건에 1,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25년은 국비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좀 한 건수는 60건 정도가 됩니다. 오늘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연중으로 하면서 의원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의원님 시간을 내주시고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같이 참석해 준 군의 의장님을 비롯해서 도 의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정책 간담회를 실시하는 이유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4년 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진군에서 국비 예산을 신청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우리 협력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 간담회가 마련됐습니다. 지금 아마 정부 부처 단계에서 일단 확정된 사업들은 기재부로 넘어가고 하는 게 그런 지금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부터 미리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지 나중에 이게 빠진 부분을 국회에 가서 넣는다든지 빠진 부분을 뭐 기재부에서 넣는 건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한 지금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협력을 잘 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간담회가 정책협의회가 개최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도 실링 자체가 아마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각 부처 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치열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처 단계에서부터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실 우리 보좌진들 또 저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예산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정책 간담회 취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같이 군 의원님들 또 도의원님은 아직 우리 당이 입당은 안 했습니다만은 입당 신청서를 이미 내놓은 상태고 곧 입당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한 거는 제가 오늘 국회의원실이 울진군과 간담회를 하는데 배석을 시킨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뭐 지난번에도 해보면은 혹시 우리 군 의원님 도의원님 착각을 해서 이게 의회인 줄 알고 이게 이렇게 하면 되냐고 막 이게 따지고 하던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거 문제가 있는 부분도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 혹시나 이 예산은 국비로 오더라도 도비나 군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적해야 되지만은 이 사업 자체 당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에 오늘 중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 의원님, 도 의원님들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올해 예산이 어떤 부분이 신청이 됐고 이걸 또 우리가 확보를 하려면은 군과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겠다. 또는 뭐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그 예산을 담당하는 어떤 부서의 누구는 내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또 같이 얘기를 해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리입니다. 일단 울진군에서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큰 사업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큰 것들은 어차피 뭐 저하고 또 군수님하고 여러 또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세세한 예산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우리 보좌진과 협력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4년 동안 해왔지만은 매년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군 공무원들이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의원실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부처하고 얘기를 해보다 보면은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 이거 뭐 좀 잘 안 될 것 같다. 이 사람이 뭐 잘 안 만나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단계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산 정책 간담회는 이게 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이 소통을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우리 보좌진들하고 잘 소통을 하셔서 내년도에 우리 울진군이 원하는 예산을 모두 다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변면 후정리 일원에 약 2030년까지 9년간 3,970억 원을 들여서 46만 평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한국토지공사와 경북개발공사가 공동 사업자로 시행자로 지금 참여해서 진행 중입니다. 추진 현황은 최근에 그 국토부 장관님 주재로 3월 26일 날 저희들 산단에 입주하는 대형 그런 앵커 기업 6개사와 입주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그 5월 22일 날 그 국토부 1차관님 주재로 하는 그 산단 추진 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토부에서 5월 말쯤 그 국무회의에 예타 면제로 그 상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지만 조금 딜레이 돼서 아마 6월 초 중순쯤 아마 국무회의에 넘어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그 심의 의결이 되고 나면은 한 달 정도 기재부에서 실무심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기재부에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타 면제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 그 내년 뭐 10월 달 계획은 돼 있는데 늦어도 내년 한 12월 하반기까지는 정식 산단 승인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참고로 영주 그 별인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후보지 지정이 돼서 정식 산단 승인까지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만 저희들 한 2년 반 정도로 기간을 한 반 정도 단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국가산단 그 지정이 되면은 LH에서 이제 부지 매입이 하고 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 한 27년도 경에는 그 입주를 희망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원형지로 공급을 하고 28년도부터는 준공은 뭐 한 29년 말이나 30년 초를 잡고 있지만 한 28년도부터 일부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사실 그 좀 내용이 많은데 전기 관련해서 전력이라든지 산단에 또 용수 공급이 또 시급한데 전력 부분은 저희들 어제 또 산업부에 전력시장과 좀 다녀왔습니다만 2년간 담당 사무관이 3분이나 바뀌어가지고 갈 때마다 저희들 조금 곤욕을 치르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좀 오늘 시간이 좀 시간 관계상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보좌관님 통해서 의원님한테 의원님 사무실 찾아뵙고 자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또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신사업이다 보니까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제도를 또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걸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력이라든지 용수 그런 문제 이외에도 또 지금 뭐 산단에 그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장치 산업으로 해서 뭐 한 4조 내지 한 5조 원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유인책이 사실은 마땅한 게 없다 보니까 조금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 1 제일 밑에 보시면은 수소를 이제 국가 첨단 전력 기술로 지정해서 첨단 전력 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유인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수소 경제 육성법에 의해서 수소 특화 단지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제를 이제 어제 산업부 공모가 떠서 저희들 발표를 하고 왔는데 7개 광역시도하고 기초자치단체 3군데에서 10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 과제를 발표하였고 저희들 울진군이 오늘 선정되었다는 그런 산업부의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의원님 내려오시는 선물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들 국가 산단 관련해서 이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 발전 특구도
올 초에 신청을 해서 2월달에 교육발전 특구로 그것도 선도 지역으로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에카수소 인수 터미널 실증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500원으로서 국토부와 국토교통과 기술진흥원 카이아가 주관하는 사업이고 아직 그 과제 공모는 발표는 안 됐지만 저희들 4월 17일 날 저희들 그 카이아에 경상북도하고 가서 관련 연구위원들 만나서 이게 울진에 와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설명을 좀 했습니다. 나중에 공모가 뜨면은 다시 보좌님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좀 구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울진군 수소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내년에 국비 200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원래 지금 저희들 사전에 이제 뭐 경상북도하고 국토부 담당 실무부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특별한 변동성이 없으면 아마 8월 중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뭐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개정했던 그 법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서 고쳐주려고 했는데 전력과장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바뀐 사람이 이거를 원천적으로 해서 그때 그 법을 가지고 적용해 줄 때까지는 저희가 한수원하고 한전 쪽에 사실은 500kV HVDC 이게 인허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압력을 많이 넣었어요. 압력을 많이 넣어가지고 분위기 조성이 됐는데 담당 과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 친구가 다른 적을 해서 앞으로 조금 삐그덕거릴 수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한전이나 한수원이 하는 데다가 제동을 좀 걸어야 됩니다. 이게 제동을 좀 걸고 여기에 이쪽으로 힘을 보태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도 저걸 해주고 다른 요로로 해가지고 조금 이 압력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한전에서 지금 동해안에 송전 애로 지역이 있기 때문에 500kV HDVC라 이래가지고 그 직류로 하는 것은 선이 있습니다. 그 울진 지역의 인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법이 한전에서 안 도와주면은 울진에 인허가를 안 해준다. 우리 전기 우리가 써야 되는데 들고 가는 걸 울진군이 왜 인허가를 해주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 산업부하고 한전을 압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 하면서 이제 산업부에서 어떻게든 그럼 울진에 여기 전기 쓰는 거 수소 산단에 쓰는 전기는 좀 해소를 해주자 이래가지고 전번에 그 이철규 의원이 발의했던 법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가지고 울진을 송전 애로 지역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2기가와트를 울진에다 이제 제공을 해주는 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아왔었어요. 잡아오다가 요 전력 과장이 요번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 친구가 그렇게 하면 특혜 아니나 하는 원천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또 시작을 한번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원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사업은 23년도부터 33년간 약 10년 기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울진군 북면 덕천리 고목리 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1조 6,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토목공사 중에서는 당군 이래 최대 규모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23년도 5월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전원개발 사업 추진 사전 이행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6월 16일 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8월 말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가 아마 될 것 같고 9월 초에 아마 착공식을 개최할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그 12월 22일 한수원 그 신한울 3, 4호기 주설비 공사 계약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수원 및 주설비 시공사인 현대컨소시엄과 적극 협의 중이고 오는 6월 12일 지역 상생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국회의원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의 에너지 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추진에 따른 지역 현안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 18개하고 이번에
시나리오 3, 4, 5기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때 얘기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신속한 이행과 더불어 대한민국 미래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 사업인 원자력 수소 국가 산단 조성 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삼척간 고속도로 남북 10축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께 건의드린 내용은 저희들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용역을 23년도 5월 달부터 25년도 10월 달까지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용역 중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의원님께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올해 12월 연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어서 내년도 연말쯤 돼가 기재부로 서류를 넘긴다 그러니까 의원님께 이걸 좀 건의를 드립니다. 22쪽입니다. 국도 36호선 4차로 건설 사업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현재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저희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올해 국토부에서 선정하여 내년도에 기재부하고 협의할 예정이랍니다. 이것도 같이 저희들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을 좀 시켜 주십사 하고 건의를 좀 드립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이것도 동서 5축 보령 울진간 고속도로도 저희들 계속 지금 추진했는데 계속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같이 저희들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저희들 반영을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26쪽입니다. 온정 원남간 국지도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4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청에서 지난주 실시 설계 결과 총 사업비가 1,219억이보다 저희들 27% 정대했습니다. 설계 결과 그러니까 정된 사업이 총 1,881억이 저희들 나왔습니다. 27% 정대해서 이걸 예타 재추진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거래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이게 부산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했는데 정 안 돼 갖고 지금 경상북도에서 정책성 용역을 별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해갖고 사업 구간 축소와 저희들 사업비 감액을 저희들 해서 1,253억으로 저희들 조정을 경상북도에서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그다음에 변경된 내용을 저희들 부산청에 저희들 제출 지금 도에서 해놨는데 부산청에서 지금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부산청하고 저희들 좀 협의해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총 사업비를 확정을 좀 시켜 주시는 건의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부산청에서 기재부하고 국토부가 협의를 안 해줘 갖고 계속 지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일부 구간을 조정해서 저희들 1,253억으로 사업비를 조정해 두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 조속히 협의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의원님 41쪽입니다. 예. 동해선 포항 삼척 철도 개통에 따른 운영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4월 말경에 고레일 강원본부에서 저희들 울진군 건설과 다녀갔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강릉에서부터 동대구 저희들 4회, 그다음 강릉에서 부전역입니다. 부전역까지 저희들 운행하는 예 4회로 총 8회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지금 개통 예정에 있답니다. 저희들 의원님께 건의드릴 내용은 현재 영주나 동해나 지금 KTX 이음이라는 열차가 지금 저희들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저희들 서울에서 저희들 동해선 울진까지 바로 올 수 있도록 저희들 KTX 이음 열차를 저희들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 계획을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간략하게 저희들 건설과 소감 마치겠습니다. 죽변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그 죽변 하안과 접하고 있는 그 죽변면 죽변리 일원에 그 태풍 등 그 내습 시에 그 해수면 상승과
그 외양의 월파에 의한 그 해수 유입으로 그 주택 및 상가 침수가 그 빈번한 지역입니다. 그 배수펌프장 3개소, 뭐 급경사지 2개소, 그 소규모 오염시설 정비를 위해서 총 사업비가 한 325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 사업 규모가 좀 큰 관계로 군비만으로는 좀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연재해로부터 그 국민의 생명과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그 거일항 그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그 평해읍 거일 1위 일원의 그 폭풍 해일 및 그 노을성 파도 발생 시에 그 월파에 의한 그 주택 침수를 그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 총 사업비는 한 254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 규모가 커서 군비만으로는 좀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망안경 해맞이공원 일원의 사업 대상지 18만 제곱미터 중 현재 85%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관광객 유인 효과가 있는 워터파크가 포함된 600실 이상의 오션 리조트로 민자 투자 금액은 2,500원입니다. 2,500억 원 정도입니다. 울진군 오션 리조트 사업 대상지는 왕비천과 동해 바다가 만나는 하구역으로 오션뷰와 리버뷰가 동시에 조망이 가능합니다. 왕비천 공원과 케이블카로 연결이 되어 있고 리조트가 바로 관광지가 되는 개발 입지입니다. 또한 저렴한 토지 비용과 현재 추진 중인 왕비천 종합발전계획과 연계로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자 유치 전담팀을 운영해 인허가 등 행정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작년도 5월에 저희는 사계절 오션 리조트 사업 대상 부지를 확정하였으며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금년 3월에 투자 유치 협력관을 채용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울진군 사계절 오션 리조트 민자 투자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2군 관광객 1,000만 시대의 준비에 따른 사계절 오션 리조트 민자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님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드린 바입니다. 예, 왕비천 위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환경감시원 운영 관련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지정 현황은 2005년도에 지금 왕필이 3근, 수곡, 구산 등 약 102.84km가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으로 지정 곳이 되었습니다. 이 면적은 전국 9개소에 운영 중인데 약 41%입니다. 그만큼 구역이 넓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이 지역에 기존에는 주민환경감시원을 92명을 운영했습니다. 상반기 5개월, 하반기 5개월 해서 전액 국비로 약 12억 원의 예산을 계속해서 주민들이 일자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환경부에서는 기재부로 예산을 넘겼는데 기재부에서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 낮은 등급이라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동향입니다. 작년 12월 27일 날 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시작했고 이후에 2차 집회까지 했었고요. 그다음 올 1월에 대구지방환경청장이 내려와서 출장소에서 면담을 했고 2월부터 저희들도 이제 도하고 환경부에 계속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0일 날 주민들이 환경부에 항의 방문을 했었고요. 지금 5월 3일 날은 주민 대표 400여 명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주민환경감시원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 보전 지역을 지정 해제해달라고 권익위원회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지난 5월 22일 날 환경부에 군수님 모시고 방문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상황은 환경부의 실링 범위 내에서 기재부의 요청 예정인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지만은 6월 중에 기재부 심사를 하게 되면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타 면제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이게 한 10개월 정도 빨라지나요? 예.
그렇죠. 예, 신속 예탁하면 뭐 한 3개월 걸리는데 그게 통상적으로 한 번만에 통과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또 보완 요청 떨어지고 하면은 뭐 6개월에서 길게는 한 9개월까지 좀 이렇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빨리 이제 진행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통상 한 5년 걸립니다. 그 후보지 선정부터 지난번에 그 영주의 베어링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도 2018년에서 23년에 지금 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신청한 중에서는 가장 빨리 받은 가장 거거든요. 빨리. 그런데 5년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2년 반 만에 지금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뭐 하나라도 삐끗거리면 그 기한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들 미리 협력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하다 보면은 이 지난번에 제가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할 때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절차가 많아서 뭐 무슨 위원회 무슨 심의위원회 뭐 여기도 농지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지금 영주에서는 농림부에 가서 농지 전용 심의 거기 걸려가지고 한참 애먹었거든요. 근데 생각지 못하는 그때 그거는 농지 전용 부분은 영주시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완전 복병을 만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부처 간에 서로 협의를 하고 미리 그 회의도 하고 해서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의원실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까 수소 양산은 계획상으로는 몇 년부터라 그랬죠? 28년. 네. 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제가 좀 더 그 산업부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 당시에도 이 지금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뀌는 거는 그거는 위에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위에다가 이런 상황을 다 얘기를 해놨으면은 바뀌더라도 거기서 그 위에서 이거는 지난번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되는데 담당자한테만 얘기를 해놓으니까 담당자 바뀌면 그 다음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면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제가 그 담당자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다면은 장차관까지도 미리 얘기를 해놔서 그래서 뭐 그런 변동 사항이 있더라도 다시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 미리 협력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 사전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액체 수소 인수 터미널 실증 사업 이거는 내가 경선 정신없을 때 추진했던 건가 처음 들어보는 건데 해외 액체 수소 도입을 위한 인수 기지 건설 예. 이거 뭐죠? 뭘 하는 건지 한번 설명. 액화 수소를 수입해 와 가지고 예. 그걸 어떻게 하는 해상에서 이제 그 배로 그 배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바로 그 액화 터미널을 만들어서 거기로 배에서 바로 터미널로 이렇게 액화 수소를 이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기지를 지금 그 실증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근데 우리 지금 국가 산단하고는 배치되니까 우리는 국가 수소를 생산해 가지고 지금 어디든지 지금 뭐 해외든 뭐 국내든 바깥으로 지금 생산해서 배출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액화수소를 수입해 와 가지고 한다고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예. 통상적으로 이런 저 실증 사업들이 이거 하고 나면은 그 시설 자체가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울진군은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걸 이제 카이아 쪽에 그렇게 막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게 또 인수 기지가 액화 기지가 도로모로 해가지고 액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또 기업들이 산단에 또 들어오는 어떤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수소가 오히려 액체 수소, 액화 수소 수출 실증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현재 안 하니까 이 설비가 똑같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250도로 낮춰가지고 액화를 시키는 설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받는 설비나 우리 이쪽에서 또 나중에 수출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출을 하는 이런 설비들도 같이 갖춰져야 되니까 실증 단계니까 실증을 유치를 해놓으면은 그 전에
우리가 돈 들인다든지 이런 일 없이 이 설비 자체를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꼭 수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네. 우리가 다른 데를 반출할 때도 이게 필요하고 들어올 때도 필요하고 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출하는 거에 대한 인수 기지인데 실정에 대한 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의 핵심은 자 액화시키는 거를 인수하느냐 또 밖으로 내보내나 하는 이 설비 자체에 대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 하나를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수출하는 거에도 실정 설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드론은 이제 그런 그 실증 사업을 위한 그런 인수 기지지만 여기 이제 그 기지로 끝나지 않고 실증이 끝나고 난 뒤에도 저희들은 이걸 활용해서 이제 밖으로 해상으로 이렇게 이제 운송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뭘 한다는 게 들어오는 거 있고 나가는 거 다 같이 붙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실증을 수소에 대해서 먼저 하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 설비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나가는 설비도 그렇고 이 설비 자체를 제일 선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기왕이면은 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건의사항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자, 아까 보고하기로 당군 이래의 최대 공사비라고 하던데, 자, 이 당군 이래의 최대 공사비가 우리 주민들한테도 최대 이익이 되도록 돼야 되는데 이게 아마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 아까 뭐 18가지인가 뭐 무슨 저기 있었다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걸 좀 군에서 정리를 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꼭 관철시켜야 되는 부분들인지 그게 법률상 가능한 부분이 있고 뭐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는 공사 전체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지나치게 또 지역 업체 이것만 따지다 보면은 공사 전체가 뭐 안전하지 못하든지 아니면은 뭐 공기에 차질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한수원하고 얘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주민들은 뭐 저도 이 주민들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일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 불만 사항이 이겁니다. 뭐 큰 거 공사가 온다고 하는데 지역 업체에는 아무런 무슨 뭐 혜택이 없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불만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틀에서는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정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기로 약정은 돼 있다. 근데 실제로는 피부에 못 느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누구한테는 그런 얘기를 임동현 의원한테 내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실제로 공사가 이게 지역 업체들이 받을 수 없다면 다른 어떤 혜택은 뭐가 있느냐? 그때 다행히 원룸이라든지 뭐 식당 이런 거 예전에 이게 백지화되면서 공실화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채워지고 있고 또 그게 가격도 뭐 이렇게 좀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결국 그거는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군에서도 그런 부분 자료들도 좀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게 우리한테 아무런 득이 없지 않느냐라고 할 때 실제로 득이 없으면은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는데도 주민들이 못 느끼서 설명을 해줄 자료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금 한수원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을 얻어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걸 좀 정리를 해봅시다. 고속도로 건설 이 두 부분은 지금 하여튼 뭐 예타 문제도 걸려 있고 그래서 이게 이 예타 면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또 예타 면제 사업은 우리 정부에서는 가능하면은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타 면제 사업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난 한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타 면제 사업으로 가지 않고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는 두 개 다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장기적으로 그건 하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일단 예타 검토에 넣어달라는 거고 이게 이제 들어가면은 균형 발전이라는 점수하고 우리가 미래 이런 부분들하고 점수를 넣으면은 이게 또 자료를 어떻게 저거 하느냐에 따라가 차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차 목표는 예타 검토 속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이게. 일단 실선으로 이걸 이제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넣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넣을 때 거기도 다 국토부에서도 이미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영주에 순환도로 하는 거하고 저 4차로 하는 거하고를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게 개통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이 추월 차선을 만드는 거 이것조차도 지금 여기는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월 차선 만드는데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그 공사비도 많이 들고 만들 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거 만들 때 교각하고 터널 뚫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옆에다 교각 하나 더 만들어야지 추월 차선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라서 그 지난번 제가 강제적으로 몇 개 검토해보라고 했더니 뭐 아무리 해도 뭐 한 개가 두 개밖에 더 안 나온다고 뭐 얘기를 하던데 이게 제가 하여튼 좀 더 이 부분에 푸시를 할 텐데 이게 신한울 3, 4호기 건설 부분하고 수소 산단하고 좀 연계를 해서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할 그런 논리를 조금 개발을 좀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온정 원남간 국지도 이게 지금 아직까지 그 상태로 있는 모양이죠. 또 이거는 좀 더 확인해. 그 총사업비가 증액돼 가지고 지난번 중단돼 있었는데 그 금액을 지금 1,253억으로 줄었다는 얘기네. 낮춰가지고 요청을 했다. 의원님 그게 10% 저희들 넘어가면 뭐 다시 20% 넘어가면은 예 재타 추진입니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그러면 1,253억이면 20% 안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20%안 넘어가는데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할 필요 없는데 이제 총사업비를 저희들 확정을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조정했는 걸 지금 저희들 부산청에 자료줬는데 부산청에서 지금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부산청을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경제성 평가를 용역을 해갖고 지금 부산청에서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1,253억이었으면은 그걸 안 거쳐도 되는 거였죠. 20%안 넘으니까. 그렇죠. 처음에 1,253만 안 거쳐 되는데 청사 예타 통과할 때는 1,219억이었었습니다. 산지 생태원 이거는 뭐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예, 저 사령관입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님께서 작년도에 연말에 저희들 그 한도회 사업으로 사업이 17억을 이렇게 확보를 해주셔서 억지로 넣어놨죠. 그. 예, 하여튼 지금 사업은 순조롭게 잘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 용역 중에. 예. 내년 예산에는 뭐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은 없어요 아직. 하여튼 저희들 그 산림청에서 한 115억 정도를 요구를 한다 그러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산림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 철도 이게 동해 중부선이죠. 이 철도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한번 보고를 받아봤어요. 보고를 받아봤더니 뭐 이 지금 갈아타는 문제하고 그래서 바로 가는 문제하고 지금 내가 다시 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고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부터 좀 땡겨라. 네. 공기부터 뭐 연말로 돼 있는 거를 몇 개월 땡겨야 되지. 이게 한 해 원래는 작년에 연말에 완공될 거였는데 늦어진다고 해갖고 뭐 1년을 연기하는 게 어디냐. 그래서 좀 더 땡기라고 일단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뭐 공무원들이 하는 그 사업이 한 해 연기되면 거기에 따라서 쭉 이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일자가 쭉 뭐 이렇게 스케줄이 이미 나와 있다 그래서 그 억지로라도 좀 땡기라고 해놨습니다. 그 땡기는 부분하고 갈아타고 가는 부분 동해나 지금 강릉에서 지금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EMU 150이라는 거는 아마 강릉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강릉은 EMU 강릉에서 서울 가는 거는 EMU 260일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한 번에 가게 하면은 260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적어도 아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바로 가는 부분하고 뭐 열차 속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고 다시 오면은 제가 조금 더 안 갈아타고 그냥 지나가는 게 뭐 두에서 두 번만 지나가면 제일 좋고요. 한 번이라도 지나가면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가 이 스케줄 시간을 잘 저걸 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가서 굳이 거 가서 갈아타고 가는 보다 그 노선 조정을 잘 해갖고 시간 조정을 잘하면은 한 번에 쭉 올라가고 고 가는 걸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를 그 외에 배치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저거 일이 많겠지 뭐 일하고 있을 겁니다. 그 오션 리조트 부분은
민간 투자 유치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보고 홍보를 많이 해라 그러는데 어디 가서 홍보를 할까요? 지금 혹시 접촉하고 있는 뭐 어디 업체나 뭐 어디가 있는가요? 지금 업체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희 얘기하는 데가 있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보좌하는 친구 채용을 했는데 그 친구 원래 대명 사장을 했어요. 대명 사장을 해가지고 이제 대명 쪽에 연결을 해가지고 일단은 실무자들이 한 만나고 저걸 하자 하는데 대명도 워낙에 이제 동해안하고 우리나라 전국에 깔려 있거든요. 전부 깔려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찾고 저거 해서 최종적으로는 위에까지 한 만나 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환경과에서 얘기했던 부분,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의정 보고회 할 때도 이분들이 와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는 일단 환경부에서는 자기들은 기재부로 보내기로 이제 협의를 해놨는데 기재부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일자리 사업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별 소용이 없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심성 또는 낭비 또는 뭐 일자리 부풀리기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지난 정부 때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삭감시킨 거기 때문에 기재부를 다시 설득하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어디서 얘기했더라 그런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아무 할 일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예산 받는 거라면 내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난 그런 예산을 달라고 정부에 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이. 실제로 이게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주민들이 뭐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가서 시간 때우면은 예산 주는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예요. 자, 이거는 그냥 그런 사업이 아니다. 이건 실제로 가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 활동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고 이걸 잘 구성을 해야지 기재부를 설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산림과에서는 그런 논리를 잘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기존의 프로그램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갖고 하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걸 잘 구성을 해야지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